실로 거대한 스케일, 목숨 최소 3개여야 찍을 수 있는 장면,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 이런 장면들의 대부분은 CG 기술로 구현된다는 걸 이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효과들에나 쓰이는 줄 알았던 이 CG가 사실은 영화 전반에 걸쳐 온갖 곳에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34번째 지리는 시리즈,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당연히 실제인 줄 알았던 영화 속 지렸던 CG들 바로 시작합니다. 2020년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아카데미를 제패하며 전 국민에게 뽕을 선사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희대의 명작이었죠. 허나 영화 자체가 큰 스케일이나 화려한 효과 등은 없었기에 당연히 100% 실사 촬영된 줄 알았던 이 영화는 사실 무수히 많은 장면에 CG를 사용했는데요. 정말 알고 다시 봐도 전혀 눈치 못 챌 정도의 디테일한 CG 처리로 당연히 실사 촬영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박사장과 기택의 차량 배경부터 집 1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환경들, 배경 나무 하나하나까지 사실은 모두가 CG로 구현됐던 건데요. 게다가 3D로 완벽하게 구현해놓은 세트 배경을 비교해가면서 배우들과 카메라의 동선 낭비를 최소로 줄여 효율적인 작업을 준비했다고 하죠. 이는 특히 컷과 컷 사이, 세트와 세트가 만나는 장면, 이거 말고 영화의 세트와 세트가 만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데 유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장소들이 영화 속에서 마치 한 장소인 양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워치 디렉션 쇼를 직관한 기택팸이 이후 불이 나게 집으로 도주하던 이 장면은 사실 전주시에 위치한 세트장에서 성북구에 있는 언덕길을 내려와 종로구에 있는 터널을 지나고 다시 마포구에 있는 동네로 올라오는 카카로트 싸대기 5만 대는 후려칠 공간 이동술이었는데요. 배경 CG와 색감 보정을 통해서 각기 다른 4개의 장소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마치 물 흐르듯 한 동네에서 일어난 느낌을 주었던 것이죠. 또 후반부 생일 파티 장면에서의 모든 잔디 또한 CG로 구현된 것이었는데요. 촬영을 위해 실제 잔디를 진지게 미리 심어 놓았지만 지속된 야외 촬영으로 잔디가 바래게 되었고 봉태일이 원하는 그 잔디의 색감이 나오지 않자 모두 CG로 전환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헐리우드는 어떨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메소드 연기와 함께 화려한 자본주의 세계의 끝을 보여준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 명성답게 범죄 드라마 장르임에도 웬만한 블록버스터 뺨치는 제작비로 만들어졌는데요. 무려 1억 달러, 한화로 1200억에 달하는 금액이죠. 영화에 그렇게 큰 스케일의 장면은 몇 없었기에 삼시세끼 랍스타만 처먹었나 의심을 했었는데 여기엔 합당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양의 CG 작업들 때문이었죠. 그럼 또 이 영화의 CG가 어디 있겠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과장을 조금 보태 거의 매 장면마다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초반부 오프닝에서 사무실을 거닐고 있던 이 렌가의 모습은 먼저 실제 사자를 데려와 사무실 사이를 걷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후에 따로 촬영한 사람들을 덧붙여 넣는 식으로 처리된 것이었죠. 해변가 별장 파티의 CG 데코레이션은 기본이요, 소박한 가정집 현관은 지리는 고급 현관으로 바뀝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호화로운 요트 파티 씬이었는데요. 당연히 실제 럭셔리 요트와 아름다운 바다에서 촬영한 줄 알았던 이 장면의 실체는 초라한 그린 세트장에서 배우들의 메소드 똥꼬쇼와 함께 촬영된 것이었죠. 심지어 영화 후반부 요트로 매서운 파도와 비바람을 헤치고 헬기로 이송되는 장면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는 세트장에서 CG 처리한 장면이었는데요. 게다가 누구나 꿈에 그릴 법한 이 요트 위에서의 환상적인 바캉스 장면의 실체는 선베드 2개와 사람 2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CG로 구현된 것이었죠. 한편 이런 CG 기술의 발전은 스턴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보통 전담 스턴트 배우들은 해당 배우와 외모와 체격이 비슷한 사람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형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은 비교적 수월해도 연예인, 그것도 배우와 외모가 비슷한 스턴트맨을 찾는 것은 항상 난관이었죠. 물론 상위 호환인 경우도 허나 이젠 체격과 능력치만 보고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턴트 배우의 얼굴에 트래킹 포인트를 찍은 뒤 그 위에 배우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통해서이죠. 이런 부분 합성은 굳이 스턴트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피치 못한 상황에서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던 방법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영화 촬영이 끝나기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폴 워커를 대신해 그의 친동생의 얼굴에 그를 합성하여 연출한 것이나 아이언맨 3 촬영 당시 로다주의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비록 한 장면이었으나 대역 배우의 얼굴에 로다주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 유명한 예이죠. 한편 CG 합성이 얼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엄청난 수위로 인기를 끌었던 B급 영화 마셰티, 심지어 커리어 최초로 전라 노출을 감행한 제시카 알바의 모습이 나오며 더욱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쳤던 이 누드 장면은 사실 100% 그녀의 몸이 아니라 부분 CG 처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보러 가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내 돈 환불해
CG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바로 마블 시리즈를 필두로 한 킹즈이죠. 얼마 전 개봉한 블랙 위도우만 살펴봐도 압도적인 그들의 CG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중 레드 가디언이 팔씨름 도중 상대의 팔목을 부러뜨리는 장면은 너무나도 리얼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목을 부여잡을 정도였는데요. 이는 원본 장면에 CG를 덧대어 감쪽같이 처리한 것이었죠. 그 외 차량 생성부터 손목에 새겨진 타투, 그리고 자그마한 소품에 이르는 정말 사소한 부분부터 당연히 설탕 유리로 찍은 줄 알았던 유리 파편들까지 모두 3D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정교한 합성 장면이었죠. 그 중에서도 거대 공중기지의 구현은 실로 일품이었는데요. 이것이 폭발과 함께 함락되는 모습은 95% 이상이 모두 CG 처리된 것이었죠. 보기만 해도 고소공포증이 쏠려오는 이 아찔한 장면들도 사실은 지상과 불과 2m 위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카카시와 함께 추락하는 명장면은 아예 캐릭터들까지 통으로 CG 구현한 것이었죠. 같은 달 함께 개봉한 정글 크루즈 역시 CG 활용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영화 초반부 성룡에 빙의한 에밀리 블런트가 사다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이 장면은 와이어에 매달린 배우를 따로 촬영한 뒤 관중들의 반응씬과 배경을 각각 따로 합성해 하나의 스크린에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둣가로 잠수함이 그대로 돌진하던 이 위험천만한 액션씬은 사실 달리는 배우를 제외한 모든 것이 모조리 CG로 제작된 초안전 시퀀스였죠. 영화 말레피센트에서 는 정말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활강 연출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CG도 CG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캐릭터의 움직임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들의 몸을 특수장치에 고정시킨 뒤 블루스크린을 뒤집어 쓴 스태프들의 똥꼬쇼와 선풍기 바람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이었죠. 또한 영화 속에 등장한 신스틸러 요정들의 모습도 모두 모션 캡처를 통한 애니메이션으로 보다 생생하게 구현된 것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CG 기술은 피치 못할 돌발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잭 스나이더의 아미 오브 더 데드에서였죠. 작중 등장했던 좀비 타이거의 비주얼도 압권이었지만 이 작품에서 CG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헬기 운전수 역의 이 배우가 그 주인공이었죠. 원래 이 캐릭터는 거구의 남성 배우가 연기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영화의 촬영이 모두 끝난 뒤 해당 배우의 성범죄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었죠. 다 된 밥에 범죄자를 뿌릴 수 없던 제작사는 곧바로 해당 배우가 나오는 모든 장면을 다른 배우를 투입해 재촬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 촬영 시기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기에 모든 출연진들을 다시 불러 모아 또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에 제작진은 그린스크린을 이용한 CG를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교체 투입된 이 배우는 촬영분의 모든 부분을 그린스크린 속에 둘러싸인 채 홀로 열심히 연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종종 어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조종수를 영입하고자 찾아간 장면에서 바티스타가 자신보다 한참이나 작은 그녀를 위쪽으로 올려다보고 있는 어색한 시선 처리를 확인할 수 있죠. 원래 기존의 남성 배우가 무려 바티스타와 맞먹는 엄청난 거구의 배우였기 때문인데요. 추가 촬영분과 기존 촬영분을 합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생겼던 일종의 편집 오류였던 셈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CG 기술의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국뽕을 치사량으로 주입해주시고 있는 오징어 게임만 살펴봐도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장면들에서 모두 CG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외벽들부터 실감나는 현장 분위기가 압권이었던 이 장면들의 대부분도 모두 국내 특수효과 제작진의 손길로 탄생한 것이었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CG 기술은 어느덧 진일보에서 세계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다양한 장르에서 다채로운 특수효과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승리호만 살펴보아도 급격하게 성장한 우리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펑크 장르에 걸맞은 미래 도시 비주얼과 함께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 연출은 물론 모션 캡처 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의 움직임도 굉장히 자연스러웠었죠. 이를 위해 총 240억의 제작비 중 특수효과 부분에만 30억 이상이 들어갔고 1000여 명의 특수효과 제작진들이 피땀 흘려 만든 결과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좀비 영화 반도 역시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CG가 활용되었는데요. 주변을 에워싼 수많은 좀비 때부터 거대 세트인 줄 알았던 도시 외곽의 비주얼까지 이 모두가 그린스크린 촬영에 CG 보강을 통해 만들어진 가공의 도시였던 것이죠. 이 주제에는 또 넷플릭스 스위트홈이 빠질 수 없는데요. 보기만 해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아니 충격적인 크리처들의 비주얼이 인상적인 작품이었죠. 촉수괴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근이와 헬창 로티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괴물의 외형이 불러오는 공포감이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이 비결에는 이전 지렸던 특수분장로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특수분장과 크리처 퍼포머의 활약도 두드러졌지만 특히 웹툰 원작을 실사화하는 과정에서 특수분장만으론 대체 불가능한 부분을 CG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구현하였죠.
또한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 외에도 실제로 촬영하기엔 위험한 상황을 CG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황정민과 성기훈 아니 이정재의 제외로 큰 기대를 모았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이러한 연출이 돋보인 작품이었죠.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내세운 영화답게 다소 위험해 보이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했는데요. 흑화한 기훈이가 발사한 총을 황정민이 피하던 이 장면과 돌진하던 차 속으로 몸을 던지던 이 위험천만한 씬은 모두 CG 합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하죠. 이어서 사고로 전복된 차량과 보기만 해도 베일 것 같은 이 흉기 역시 모두 CG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요. 이외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수시로 무대가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컬러 그레이딩이라 불리는 기법을 통해 장소적인 대비와 함께 현지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디지털 작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드라마 빈센조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의 세련된 배경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탈리아 로케이션 촬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이탈리아 땅을 밟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웠던 르네상스 건축물들도 이 거대한 장관도 대규모 화재씬도 모두가 한국에서 촬영한 뒤 CG로 구현된 것이었죠. 이런 자연스러운 CG 사용은 이제 아주 다양한 장르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제목부터 대놓고 SF 장르인 드라마 SF8은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극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수효과가 시선을 사로잡았죠. 안드로이드가 상용화된 미래의 시점에 등장할 만한 소품으로 이렇게 벽면 디스플레이를 구성해 CG로 구현하는가 하면 헐리우드에나 나올 법한 유성들부터 다크 디멘션까지 마치 VR 세상에 접속한 듯한 가상세계의 연출 또한 CG를 통해 보다 실감나게 구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사극영화 자산어보에 나왔던 아름다운 바다 배경은 사실 수영장 세트장과 블루스크린 속에서 촬영한 뒤 CG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세계 시장에서도 꿀리지 않을 우리의 CG 기술력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우수한 특수효과를 기리며 매년 제작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문화가 마련된 해외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특수효과 부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런 시상식이 생겼습니다. 2년 전부터 특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주최해온 시상식 대전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입니다. 특히 감독이나 배우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시각효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인데요.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면서도 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숨은 히어로들을 시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특수영상 작품과 이를 만든 제작진들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인 만큼 해당 분야 종사자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시상 외에도 코멘터리 등을 통해서 마치 지리는 시리즈처럼 특수효과 제작 과정의 숨은 뒷이야기나 흥미로운 일화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 재밌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본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세계 무대에서 더욱더 도약하는 대한민국 CG를 기원하며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지렸던 특수분장러 시리즈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고 봐라. 네